자, 이번 시간부터는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동자산부터 볼게요. 자, 유동자산이란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그 성격에 따라서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하나씩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당좌자산을 먼저 볼게요. 당장, 당좌,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당좌자산이라는 얘기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1년이라는 기준은 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 반대로 판매 과정을 거쳐야 현금화되는 것은 바로 배우게 될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당좌자산의 첫 번째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하는 거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름이 좀 길죠. 여러 가지를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일단 현금과 예금과 현금과 비슷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묶어서 외부에 보고할 때는 현금성 자산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데 내부적으로 다 묶어서 쓰면 안 되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항목을 쓸 거고 외부에 보고할 때는 다 귀찮으니까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을 다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거를 다 하나씩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현금이에요. 현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없겠지. 우리가 현금 또는 뭐 흔히 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돈. 우리 이제 계정 과목 명칭이에요. 돈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현금이라고 하는데 뭘 현금이라고 할 거냐를 봅시다. 자, 현금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사오거나 남한테 일을 시키거나 또는 빚을 갚는 데 쓰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 현금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뭐 현금이라고 많이 하고 뭐 현찰, 뭐 돈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부르는 통화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와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까지를 우리는 현금이라고 부릅시다. 자, 우리 일상에서는 이걸 현금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우리는 계정과목 명칭으로는 그냥 이거는 일상에서는 흔히 돈이라고 많이 부르고 이런 것들은 뭐 수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돈, 수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묶어서 현금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현금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 대용 증권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통화 대용 증권까지를 묶어서 현금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의 내용을 보면 통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까지를 묶어서 현금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으니까 통화에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통화에는 동전, 돈, 우리가 지폐, 돈, 이거를 우리는 통화라고 부르고 이걸 계정 명칭으로는 현금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에는 뭐가 있는지 제일 자주 나오는 게 타인 발행 당좌수표, 즉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흔히 일상에서 볼 일 없는데 그 다음에 자주 보는 게 이제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이런 거 많이 보죠. 우리 이것을 현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표라고 많이 부르잖아. 우리 계정 명칭은 현금을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발행인이 은행이잖아. 그 다음에 뭐 송금수표라는 것도 있고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가계수표라는 것도 있고 이제 개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쓰는 여행자 수표도 있고 그 다음에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이런 것들이 다 왜 통화 대용 증권이냐면 이해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저희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체국 가서 돈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사채 뭐 이런 거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표만 제시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된 어음인데 만기가 됐어. 그럼 제시하면 바로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 통화 대용 증권이다. 그 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표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 여기까지 다 아실 필요 없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와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를 우리는 수표라고 하지 않고 현금이라고 불러야 된다. 표시할 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객관식에서는 자음중 뭐 현금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제 보겠습니다. 수철상해에서 원재료 50만 원을 사옵니다. 자, 원재료 사왔죠?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라고 하면 되고, 자, 대금은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를 지급합니다.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는 나한테 뭐로 잡히는 거야? 현금이지.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그래서 현금의 감소. 자, 차변에 원재료 사왔고, 대변에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현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핵심은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창제 상해에 제품 30만 원을 매출합니다. 자, 제품을 매출했다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을 잡으면 돼. 오른쪽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잡고 그 다음에 돈은 동점, 즉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습니다. 들어갔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뭐야?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의 증가로 처리해야 된다. 오른쪽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잡고 왼쪽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동전 발행 당좌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금 보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첫 번째가 현금, 그 다음에 예금이었죠. 예금의 뜻을 볼게요. 예금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기타 여러 가지 예금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 다 당좌 자산이니까 다 1년 이내겠지. 그래서 큰 이름은 예금이고 그 속에는 당좌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예금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예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모든 사람 다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기타채 예금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당좌예금을 보시면 되겠죠. 흔하지 않으니까. 자, 기업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현금을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은행으로부터 결제수단으로 수표를 받아. 그래가지고 남한테 물건 사오고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는 그런 예금을 보고 이제 당좌예금이라고 해요. 기업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보통 예금은 다 흔히 아는 거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당좌 거래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합 수표를 받아도 줘도 되는데 자기합 수표는 금액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불규칙적인 금액을 하고 싶으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해. 그래서 당좌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 넣어놔. 보통 예금하고 다른 거지.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을 집어 넣어 한 1억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예로부터 발행할 수 있는 수단인 수표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하고 거래를 했겠죠. 응? 거래한 사람한테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줘요. 응?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이 사람 뭘 사왔겠지. 또는 뭐 빚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수표를 줘.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제시를 하면 바로 돈을 줘요. 왜냐면 제가 여기 통장에다 돈 넣어놨잖아. 그 돈을 그냥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당좌 거래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당좌 거래를 계약해서 여기다 통장에다가 당좌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 수표를 받아가지고 얘한테 결제를 줘. 그럼 얘는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곧바로 돈을 주는 거야. 왜냐면 내 돈 넣어놨으니까. 이게 이제 당좌 거래의 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발행인인 나는 내가 지금 얘한테 뭔가 사오고 수표를 발행했죠. 발행하면 뭐가 줄어들어? 내 여기에 있는 당좌예금 통장이 줄어드는 거야. 왜냐하면 통장에 돈을 넣어놨다가 결제하는 순간 얘가 빼낼 거니까 그 통장이 줄어들고, 예? 중요해요. 발행인인 사람은 당좌예금 계좌가 줄어들고 얘는 뭐야 그럼? 얘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죠. 집어넣자마자 돈 받을 수 있지. 즉 통화 대용 증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현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그걸 받은 사람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현금의 증가로 처리해야 된다가 핵심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제 보겠습니다. 신한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계좌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나한테서 돈이 나가고 당좌예금 통장이 늘어나는 거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철상회로부터 원재료를 사옵니다. 원재료가 왼쪽에 들어왔겠죠. 자, 결제를 뭘로 하냐면 당좌수표를 발행합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어디서 빠져나가요? 여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오른쪽에 당좌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원재료 사갖고 당좌수표 발행하면 발행한 사람은 당좌예금의 감소로 돈이 줄어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창조상해 제품 25만 원을 팔았습니다. 자,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오른쪽에 수익 발생, 제품 매출 25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15만 원은 현금 받았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자, 차변에 15는 현금, 나머지 이거 동점, 즉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죠.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얘도 뭐라고 부른다? 현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줄어드니까 당좌예금의 감소,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으면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자, 현금성 자산 보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 첫 번째가 현금, 그 다음에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이 뭐냐? 현금성,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 자, 현금성 자산의 뜻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다. 일단 뭐 거래 비용이 생기긴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시장의 이자율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 상품의 자체의 가치 변동이 경미한 금융상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장의 이자가 막 움직이더라도 그 가치가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금융상품으로서 취득할 당시에 내가 이 금융상품을 취득할 당시, 취득 당시에요.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거. 아주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빠르다. 이게 현금성 자산의 뜻이에요. 즉,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아주 경미하다. 이자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취득할 당시에요. 보통 날짜 계산은 우리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렇게 따지거든. 근데 얘는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 아주 빨라.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해놔라.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 여기서 봐야 될 이 내용물들 중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바로 밑에가 단기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단기 예금.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엄청나게 빠른 거야. 예? 3개월 이내에. 그래서 한 칸 올려서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라는 걸 한번 들어놓으시고. 되셨죠? 취득 당시에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사자마자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아주 빠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한 칸 올려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올려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들의 예를 보면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단기 금융상품. 바로 뒤에 배우는 바로 밑에 게 단기 금융상품이거든요. 근데 그건데 이게 만기가 취득하자마자 3개월 이내니까 한 칸 위로 올려라. 그 이름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늘어난 얘기지. 그 다음에 환매채. 환매채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환매 조건부 채권. 뭐 뜻은 네이버 찾아보시면 되겠고,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 다시 사주겠다. 이런 조건.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3개월 이내에 다시 사줄 수 있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신탁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초단기 수익증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다 취득 당시 3개월, 3개월 이내 만기, 3개월 이렇게 뜻이에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바로 밑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 다음 뒤에서 배우게 될 단기 금융 상품에 똑같은 얘기들이 들어있어. 근데 그것들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야. 얘는 사자마자 3개월 이내야. 그러니까 한 칸 올려서 하는 명칭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상품들 다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숫자는 3개월 이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보겠습니다. 뭐 줄여서 단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기예금이라는 표현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단기예금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보통 서적들에서는 이걸 그냥 단기 금융상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바로 앞에는 보통예금이었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 정형화된 상품으로서 단기적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기예금인데 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짜리 정기예금, 뭐 6개월짜리 정기적금 이렇게 부르는 거를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르고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뭐 3년짜리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인 단기 금융상품, 비유동자산인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들 금융상품 중에서 혹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사용이 제한된 게 있으면 그 내용은 주석으로 알려달라. 이 주석이라는 얘기는 재무제표에 어떤 재무제표가 이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뭐가 쭉 다 써 있어. 그러면 요 내용 중에 여기 무슨 정기예금이 사용이 제한돼 있다, 뭐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종이에다가 주석이를 달아서 저거는 무슨 이유로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걸 보고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 중에 사용이 제한된 게 있으면 주석으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의 사례를 좀 봅시다. 뭐가 있나? 첫 번째가 차입금의 담보로,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차입을 하는데 내 예금 하나가 잠보 잡혀 있대. 그러니까 무슨 예금 하나를 담보 잡혀놓고 돈 빌려주겠다. 그때 잡혀있는 예금은 사용이 제한됐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당좌거래를 시작할 때 계절 보증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보증금 담궈놓고 그 다음에 통장 개설하고 이것도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이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 기간 중 예금이나 적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양건예금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꺾기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출을 1억을 해주는데 달달이 100만 원씩 적금 하나 덜어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차용이 제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가끔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당좌거래 계절 보증금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부터 볼게요. 정기예적금이라고 표현했고, 그냥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이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어느 기간 동안 안 꺼내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잖아요. 정기적금은 꼬박꼬박 달달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인데 6개월 동안 묵혀놓는 예금. 적금인데 6개월 정도 규칙적으로 내는 예금. 이걸 보고 우리는 정기예금, 적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통예금보다는 유동성이 떨어지잖아. 보통예금은 언제든지 아무나 거 없이 찾으면 되지. 근데 이 정기예금하고 적금은 들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제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6개월 50만 원을 가입합니다. 요 기간 잘 봐야 되겠죠? 예금인데 6개월 동안 갖고 있는 거야. 담궈놓겠다 이런 얘기죠.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즉 나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어디다가 돈을 집어넣냐면 정기예금에다 넣었어. 6개월짜리야. 그러니까 이름은 정기예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기간이 긴 건 또 뒤쪽에서 보게 됩니다. 보통예금 빠지고 정기예금이라고 쓴다. 유동자산에. 자, 이렇게 이제 정기예금에 들어놓으면 만기가 돼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길 때 정기예금이 6개월짜리니까 이렇게 자산이 생겼다가 6개월이 되면 저것이 없어지면서 돈을 받을 텐데 원금만 받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같이 받게 돼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그럼 보통예금에 52만 원이 찍히겠죠. 52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정기예금은 사라지고 그 더 추가로 받는 요 2만 원은 뭐냐? 이자 수익이다라는 얘기예요. 영업의 수익. 이 은행에다 돈 넣는 게 영업활동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기예금이 생겼다가
정기예금이 없어지는 상황, 그리고 이자까지 같이 받아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단기 금융상품 볼게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적금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즉 금융기관이 시급하는 기타의 정형화된 상품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이제 기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그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보면 뭐 기업어음이라는 것도 있고 어음관리구자라는 것도 있고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것도 있고 요거 저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환매채 나왔죠? 환매채는 어디서 봤냐면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현금성 자산에서 봤거든? 근데 여기가 또 있지. 근데 얘 중에 3개월 이내의 환매 조건이면 한 칸 올리라는 얘기야. 너무 빠르니까 유동성이. 이해되셨죠? 이거는 1년 이내 거고. 그 다음에 뭐 표지업, 기업 금전 신탁 등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 써들긴 했는데 이것을 뭐 알아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기업어음이 뭐냐? CP라는데 신용도 높은 우량 기업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단기의 무담보 융통어음을 기업어음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어음관리구자 CMA 투자금융회사가 고객이 맡긴 예금을 뭐 기업어음이나 할인어음 등의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 내가 이제 이런 거 기업어음에 투자했거나 어음관리구자에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지. 그것이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우리는 그걸 기타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이름을 쓰자.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를 취득했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서 발행하는 무금형 예금 증서. 그 다음에 환매채, 뜻 환매 조건부 채권의 줄임말. 발행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환매, 다시 사주겠다고 발행하는 채권. 근데 이것이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 1년 이내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뜻 정도만 봐두시고 시험하고는 거의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매채 중요하다.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 1년 이내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세연상사 3002번 선택하시고 이제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일반전표에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격시험에서 이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풀 때 입력시 유의사항이라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적요, 기초코드 등록 및 카드 사용 여부라는 입력 생략합니다. 이 카드 사용 여부라는 아예 활성화가 안 되고 기초코드 등록도 아예 활성화 안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이 계정 과목이 채권이나 채무다. 그러면 반드시 이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해야 됩니다. 질문 많은 것 중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감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비용이 생기면 그게 제조 경비면 반드시 500번대를 써야 되고 판매비와 갈비를 쓰면 800번대를 써야 되고 잘못 쓰면 이거는 빵점입니다.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이제 재고자산 편에서 배울 거예요. 다른 조교는 다 필요 없지만 타계정 대체는 반드시 조교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재고자산 편에서 배울게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할 때 계정 과목은 자기 혼자 만들지 말고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쓰십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죠?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자, 이게 이제 일반 전표의 대전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사 3002번 선택하고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자, 날짜는 1월 1일이고 5일 상사에 제품 800만 원을 판매합니다. 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대금은 물건을 팔았으니까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전에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받습니다. 자, 이걸 이제 문제를 풀 때 제품을 팔았고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죠. 그 문제 푸실 때 시험지에다가
왼쪽이 현금이고 오른쪽이 뭐냐? 제품을 판매했구나. 제품 매출. 이렇게 시험지에 적어놓고 이제 여기다 입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읽다가 아는 쪽이 생각나면 먼저 하시면 돼요. 자,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수익을 잡아야 되겠구나. 제품 매출. 나는 이걸 먼저 알겠다. 그러면 대변을 먼저 하는 거고. 아니다.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는 뭐지? 현금이구나. 왼쪽에 현금을 먼저 알겠다. 그러면 현금 먼저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이 문제 내용 중에 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팔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분개를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들면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저거 제품을 판 거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돈 받은 건 알겠다고 현금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은데 이제 하다 보면 바뀔 거예요. 일단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수익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1월 1일 치고 입력된 원래 세팅값 빼고 자, 대변이라고 칩니다. 4번. 그리고 제품을 팔았으면 무조건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2급을 하시는 분은 알 수 있는데 그럼 제품이 팔려나간 거 아니냐? 제품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제품의 가격은 몰라요. 알려줄 수가 없지.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물건을 팔 때마다 그것에 팔려나간 것의 원가를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일단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제품 매출 잡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는 F2키 누르고 위에다가 제품 치고 찾는 화면으로 보여드렸고 여러분은 곧바로 그냥 여기다가 제품이라고 치면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 수익 잡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여기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렇게 된 것은 여기 숫자가 없지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야.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지우시면 되거나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보기 싫으니까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넘어가시면 돼요. 복사받고 싶지 않으면 오른쪽 화살표로 지나가면 복사가 안 돼요. 되거나 말거나 시험장에서 입력 안 하시면 아니지 숫자가 걸린 아니 코드가 여기에 숫자가 없으면 걸린 게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보기 싫은 거 필요 없는 거 싹 다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금액은 800만 원이라고 찍습니다. 이제 대변에 찍었죠? 그 왼쪽에 돈 받은 내역을 써야 되겠지. 엔터키 쭉 치고 왼쪽에 차변이라고 씁니다. 차변에 뭐 받았냐? 여기 주인공은 이거잖아.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를 우리는 뭐라고 외웠지?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를 조심하시면 되겠다. 자, F2키 눌러서 또는 현금. 자, 이 코드 번호를 좀 외웠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현금을 F2키 눌러서 현금 치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이 완전 초보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현금 101번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액 800. 그래서 분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잘못되면 적어놓고 할 게 아니라 잘못되면 차변 대변이 바뀌었어? 그럼 저거 바로 고치거나 잘못됐어? 그럼 F 누르고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빠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진인 상사의 제품 100만 원을 매출했습니다. 자, 제품 팔았지? 그 오른쪽 생각나잖아. 맞죠? 100만 원이야.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 100만 원. 자, 팔았다. 그럼 뭐 해야 되지? 돈 받아야 되지? 자, 돈 받은 내역이 중요하지? 동점 발행 당좌수표. 동점은 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뭐냐? 제시하면 언제든지 돈 들어오니까 통화대용증권이죠? 현금이구나. 차변에 101번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 3002번이라는 회사는 그냥 분개만 연습하는 회사니까 여러분이 분개를 빼먹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끄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꼭 여러분이 하고 왜 나하고 성능이 안 맞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무용 책상을 사옵니다. 나한테 뭐가 들어오죠. 회계 2급 배우신 분 이렇게 설명드렸죠? 나한테 뭐가 들어온다. 그럼 왼쪽. 뭐가 들어왔어? 책상이 들어와. 차변에 책상을 우리는 사무용 책상을 책상이라고 하지 않고 비품이라고 합니다. 비품. 책상 사오면 책상, 전화기 사오면 전화기, 의자 사오면 의자 하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고 비품이라고 해요. 차변에 비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이건 유형자산 편에서 배웁니다.
금액은 50만 원. 자, 돈 줘야 되겠죠, 이제. 대변에 돈 나갑니다. 뭐로 줬냐?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로 줍니다. 자,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가 나갔어요. 은행 발행 수표는, 자기압 수표는 나한테 있을 때 뭐로 있는 거야? 현금으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니까 오른쪽에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지금 배우는 이 현금부터는 나한테 이게 들어오면 왼쪽, 이게 나가면 오른쪽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래서 지금 현금이 들어온 거 받고 현금이 나가는 거. 근데 순전하게 현금이라고 하지 않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고 하기도 하고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준 거예요. 현금 나갔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본사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 부족에 대비해서 당좌예금 문제네요. 본사 당좌예금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당좌예금 통장으로 돈을 집어넣는데요. 집어넣는다. 나가는 거는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는 당좌예금. 둘 중에 아무 쪽이나 아는 쪽을 먼저 할게요. 나는 나가는 거 먼저 하겠다. 당좌예금을, 아니,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보통예금 걸어서 대변으로 뺍니다. 보통예금 나갔죠. 감소. 그리고 어디에 돈이 들어가?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요. 차변에 당좌예금이라고 해서 당좌예금 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이 통장도 무슨 은행 다 관리할 수 있지만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통장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보통예금이 빠져나가고 당좌예금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광호상사에 원재료 200만 원을 매입합니다. 자, 광호상사에서 원재료를 사왔어요. 자, 원재료가 왼쪽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왼쪽에 원재료라고 하시면 돼요. 차변에 원재료, 원재료 B가 아니에요. 원재료 중에서도 업종이 여러 가지니까 도급, 분양 이런 거 빼고 제조경비인 153번을 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원재료가 사와요. 원재료를 사와서 써야 원재료 B인 거니까 이 원재료 B가 아니라 이거는 원재료 B를 썼을 때 그래서 사왔어. 재고자산인 원재료 사왔죠? 왼쪽에 200만 원 적습니다. 자, 이제 사왔으면 뭐 해야 돼? 돈 줘야 되잖아. 자, 돈 나갑니다. 대변에 돈 나가는데 현금 100 나갑니다. 현금 100. 그 다음에 또 뭐야? 나머지는 당좌 수표 발행.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상대방이 집어넣으면. 그래서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금액 100. 6번째, 정기예금인데 만기 6개월짜리에 가입합니다. 정기예금에다가 현금을 입금시켰어요. 알 수 있는 쪽이 현금이 나가고 정기예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서 현금하고 정기예금 해도 되고, 정기예금이 늘어났구나. 근데 만기가 6개월짜리니까, 정기예금이라고 찾아서 치고, 거래처 필요 없고, 원래 거래처도 100만 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정기예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7번째,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1월분 정기 적금 10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 입금합니다. 지금 보통예금이 빠져나가고 정기 적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알 수 있는 쪽 보통예금, 정기 적금 또는 차변에 정기 적금 집어넣고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빼내고 100만 원. 8번째, 정기예금 1억 원을 해약합니다. 정기예금이 생겼을 때 왼쪽에 있었잖아요. 해약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예금 하는 이유가 뭐야? 이자를 같이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쪽에 정기예금을 먼저 원금을 없애버리고, 그죠? 정기예금 1억짜리를
빼내고 왼쪽에 돈 받습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 받는데 1억만 받는 게 아니라 200을 더 같이 받았어. 그래서 1억 200이 한꺼번에 입금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차변에는 1억 200이고 오른쪽은 1억이니까 여기다 200을 채워야 되겠지. 추가로 더 들어온 200이 뭐냐? 이자잖아. 그래서 그때 쓰는 이름이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이라고 한답니다. 이자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기 예금이 원금이 없어지고 통장에 돈이 더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이자야.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 됐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이제 회계 2급을 건너뛰고 오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나? 일단 이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것은 현금이라고 해야 되는 이름, 현금이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 근데 순수하게 현금이라고 해주지 않지.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증가하면 왼쪽, 없어지면 오른쪽. 지금 자산이니까 정기예금 늘어나면 정기적금 늘어나면 그 다음에 정기예금 없어지면 정기적금 없어지면 그리고 이렇게 생긴 수익이 생기면 이자 수익 대변에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 그리고 닫고